현재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동계 사료 작물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맥류인 호밀, 청보리, 트리티케일, 귀리인데요. 생육조사란 동계 사료 작물의 생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파종기, 월동전, 월동후, 그리고 수확기로 나눠 시기별로 자세히 조사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록은 전국적인 작황을 파악하거나 생육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근본 원인을 구명하는 자료, 그리고 기술지도 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동계 사료 작물의 연중 안정 생산과 공급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동계 사료 작물은 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과 같은 사료 맥류가 이용되는데요. 파종 방법은 각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서 잘 자라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 생산성이 우수하며 당분 함량이 높아 고품질 사일리지와 건초 제조에 적합한데요. 품종은 숙기별로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종이 있으며 담리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가 빠른 조생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위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적기는 남부 지역은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중부 지역은 9월 25일부터 30일, 중북부는 9월 20일부터 25일인데요. 너무 늦게 파종하거나 일찍 파종하면 월동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파종량은 줄뿌림의 경우 1헥타르당 15에서 20cm 간격으로 30kg, 흩어뿌림의 경우 40kg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중북부 지역이나 파종 시기가 늦을 때는 파종량을 30에서 50% 정도 증량해 줄뿌림으로 파종하는 것이 월동에 유리합니다. 파종은 로터리 후 줄뿌림 또는 흩어뿌림한 다음 진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는 작고 가벼워 복토할 경우 너무 깊이 종자가 묻혀 발화가 불량할 수 있어 복토하지 않고 바로 진압합니다. 시비는 1회 수확을 기준으로 1헥타르당 질소 140kg, 인산 120kg, 칼리 120kg이 소요되며 밑거름으로 1헥타르당 복합비료 9포, 웃거름으로 요소비료 11포를 시비합니다. 또한 월동전 질소 과다는 연약하게 자라게 해 월동에 불리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는 밑거름으로 30% 정도 시용하고 이른 봄에 웃거름으로 70% 정도 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논에서 벼를 수확한 다음 파종하면 파종 시기가 너무 늦어져 벼를 수확하기 전 벼가 논에 서 있는 상태에서 종자만 먼저 뿌려 재배하는 벼 임모중 파종도 하는데요. 이때는 드론이나 무인 헬기를 사용해 바람이 덜 부는 오전에 지상 2m 높이에서 파종하며 이때 소요되는 파종량은 헥타르당 60kg입니다. 작업 순서는 9월 20일에서 30일 정도 벼 물떼기 후 바로 파종하고 10일 후 벼를 수확한 다음 볏짚을 1일에서 2일 이내에 수거합니다. 이후 밑거름을 시용하고 배수로를 설치한 다음 11월 하순에 월동전 진압 작업을 하고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경 이른 봄에 웃거름 시용 후 진압해 관리한 다음 출수기와 개화기 사이에 수확하면 됩니다. 벼 임모중 파종 재배는 벼 수확이 늦을수록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조생 또는 중생종 벼를 재배해 벼 수확이 10월 15일까지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월동이 어렵거나 겨울철 파종 시기를 놓쳤다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봄 파종 재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가을 파종보다 수확 시기가 2주 정도 늦고 수량은 80에서 90% 정도입니다. 봄 파종은 그린팜과 호인 어리 등 조생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파종 시기는
중북부 지방은 3월 상순에서 중순, 중부 지방은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남부 지방은 2월 중순에서 2월 하순으로 봄 해동 직후 가능한 빨리 파종해야 합니다. 이때 파종량은 헥타르당 50에서 60kg으로 조파 또는 산파합니다. 시비는 헥타르당 파종 시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17포대를 시용하고 4월 초 본엽이 2장에서 3장 나올 때 요소비료 5포, 4월 말 5포 시용하는데요. 배수로는 논 한가운데와 논둑 주위로 설치하고 배수로가 서로 연결되게 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확은 5월 중하순에 실시하며 늦게 수확하는 게 수량 증가에 유리합니다. 적기에 파종해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동계 사료 작물은 월동 전에 적당한 생육이 돼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월동 전에 배수로 설치와 진압, 즉 눌러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배수로를 설치한 포장은 겨울 동안 논에 물이 고이지 않아 작물의 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봄철에 웃거름을 줄 때나 수확 등 장비를 이용해 작업할 때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압은 작물의 뿌리가 토양에 밀착해 겨울철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진압할 때는 트랙터에 롤러를 붙여 천천히 움직이도록 합니다. 또한 이때 줄기가 꺾인 부분은 가지치기가 좋아져 봄철 재생기에 잎의 밀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월동전 생육조사는 12월 초에 실시하는데요. 생육조사 포장은 일반 농가의 논이나 밭 중 조사 목적에 적합한 곳을 선정합니다. 이후 조사 지점은 선정된 논밭에서 생육이 중정도인 지점 2곳을 지정해 조사합니다. 한 번 선정된 지점은 월동 전후 수확기까지 같은 지점과 조건에서 조사하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깃발 등으로 표시해둡니다. 월동 전 조사 항목은 품종, 파종일, 파종 조건, 파종 방법, 파종량, 시비량, 초장, 분월 경수, 개체수, 임무율, 배수로 설치 유무, 진압 유무, 생육 상태 등인데요. 주요 조사 항목 중 첫째, 월동 전 생육 상태 조사는 월동 전에 식물의 생육 상태를 관찰해 양호부터 불량까지 1에서 5단위로 나눠 기록합니다. 둘째, 임무율은 임무수를 총파 종립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 %로 나타내고, 셋째, 초장은 조사 지점에서 생육 상태가 평균인 개체 10줄을 골라 지면에서 최장 잎끝까지의 길이를 재며, 넷째, 분월 경수는 생육 상태가 평균인 개체 10줄을 대상으로 1cm 이상 분월된 줄기의 수를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체수는 제곱미터당 생육 중인 개체수를 세어 기록합니다. 월동 후 눈이 녹아 고인 지역에서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배수로를 정비해줘야 합니다. 또 겨우내 자람이 멈췄던 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재생기에 웃거름을 줍니다. 가을에 퇴비를 많이 넣었거나 봄철에 가축 분유를 뿌릴 경우에는 화학비료 양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데요. 봄 웃거름 시기가 빠르면 비료 효율이 떨어지고 늦으면 생육이 늦어져 수량이 감소하고 수확 시기가 늦어집니다. 따라서 웃거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5도에서 6도 정도 되는 시기에 주어지는데요. 남부는 2월 하순, 중부는 3월 상순이 적당합니다. 이때 웃거름의 양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헥타르당 요소 220kg 정도, 사료 맹류의 경우 130kg 정도가 좋습니다. 월동 후 땅이 녹으면 토양의 수분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토양 수분이 적어야 토양 온도가 조기 상승해 생육 재생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배수로를 정비해 지표면 수분을 낮춰야 합니다. 이후 진압기 등으로 눌러 토양 수분 이용을 극대화하고 뿌리가 들뜨는 것을 막아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월동 후 생육 조사는 월동 전 지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하는데요. 이때 조사 항목은 초장, 웃걸음 12량, 개체수, 월동률, 생육 상태, 진압 유무 등입니다. 주요 조사 항목 중 첫째, 초장은 조사 지점에서 생육이 평균되는 개체 10주를 골라 지면에서 췌장 입끝까지 잽니다. 둘째, 개체수는 제곱미터당 생존 개체수를 조사하며 고사한 개체는 제외합니다. 셋째, 월동률은 제곱미터당 월동 전 생육 중인 개체수에 대한 월동 후 생존 개체수의 비율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월동 후의 생육 상태를 관찰해 양후부터 분량까지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동계 사료 작물은 품종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4월 상순에 생육이 부진한 곳은 부분적으로 웃걸음을 줘 추비하고 출수기에서 개화 초기인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수확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2번 수확할 수 있는데요. 1회만 수확할 때는 가능한 낮게 예취하고 2회에 걸쳐 수확할 때는 예취 높이를 1회 기준보다 최소 5cm 이상 높게 한 다음 요소 130kg per 헥타르를 사용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수확합니다. 이후 사일리지로 만들 때는 예건을 통해 적정 수분 함량 60% 정도를 유지하고 젖상균을 첨가해 비닐을 감아 손상을 막고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헤일리지는 수확 후 2일에서 3일간 예건해 수분 함량이 40에서 50%이며 제조 방법은 사일리지와 같습니다. 또 양질의 건초로 만들기 위해서는 컨디셔너를 부착해 예취하고 하루에 1에서 2회 반전기로 뒤집어주면 3일에서 4일 만에 수분 20% 미만의 건초 제조가 가능합니다. 수확기 생육 조사는 초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조사 항목은 수확일, 초장, 생초 수량, 생육 상태, 저장 방법, 생산량 등입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첫째, 초장은 조사 지점에서 생육이 평균되는 개체 10주를 골라 지면에서 췌장 이삭 끝까지 잽니다. 둘째, 수확기 생육 상황은 전체를 육안으로 관찰해 생육 정도를 1에서 5단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제곱미터당 생초 무게와 1헥타르당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 생산량을 조사하면 됩니다. 동계 사료 작물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성을 높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육 시기별 올바른 관리 방법과 정확한 생육 조사를 통해 품질 좋은 동계 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